한국은행이 10월 12일 오늘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으로 다시 한번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금리는 3%로 진입했습니다.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면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한 2018년 19년도에는 이렇게 살짝 올라 있었죠. 그런데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9년 7월 이후에는요, 금리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초급등해서 최고가를 연일 경신할 때가 2020년, 21년 이렇게 금리가 완전히 낮을 때였습니다. 금리 무서운 줄 모르고 최고가에 마구마구 사들였죠.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른다고 바람 잡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년 8월부터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한번 미국에서 올리고 우리도 따라 올렸죠. 그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기준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 직전에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였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인데 이제 우리가 빅스텝을 밟으면서 우리가 3.0이 되면서 이제 0.25% 차이로 금리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리의 격차는 나고 있습니다.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고통이 클 것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빚을 낸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라면서 지난 2, 3년간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불안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와 그리고 또 저금리 기조를 예상해서 비투한 젊은 신혼가구들이 있죠. 그리고 계속 오른다고 개발 호재를 앞세워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한 사람들은 GTX 기차 속도보다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 표영호 채널의 논평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문제죠. 달러의 값어치가 많이 올라갔고 원화는 급격히 절하되고 있는데 원화가 급격히 절하되면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비싸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원화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인데 첫 번째가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에 기인합니다. 수입을 할 때 비싼 달러로 지불하게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우리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죠.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그 속도를 상당 부분 지연시킬 위험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 잡는데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음 달에 또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어떤 스탠스로 취할지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0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대출이 없는 분들은 감흥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대출이 있는 분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지금 사실상 패닉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해 최종금리는 3.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한숨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에 조금씩 가슴들을 졸이고 있죠. 이것이 우리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도요, 영국 주택시장의 치솟는 금리로 인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인데요.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몰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칼춤에 흔들리고 있죠. 사실상 선진국은 전 세계 미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달러의 힘이 되겠죠. 영국의 기준금리는요, 현재 2.25%입니다. 우리보다 0.75%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시장의 붕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죠. 그런데 관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경제 수장들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죠. 그런데 2008년 리먼 사태 때를 돌이켜본다면 일주일 전에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결국 터졌죠. 달러가 오르면서 신흥국들은 아주 초죽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사소하지만 아주 주요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딱 맞닥뜨리면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대출금리 몇 퍼센트 시대에 중도금 무이자 적용이다, 이런 기사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가 7% 시대인데 중도금이 무이자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통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요, 3%, 4%, 5%라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대출금리 7%를 중도금 무이자로 적용해서 분양을 하겠습니까? 물론 종합적인 이익률과 각계 분양의 중도금 무이자는 개념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중도금 무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분양가에 다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로 분양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무이자라는 말에 나는 그래도 중도금이 무이자라서 그나마 싸게 샀어 라는 분들이 계시죠. 야, 이거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고도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난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부동산 22년, 23년, 24년 불패라고 외치며 주기장창 오른다에 현혹되신 분들께서 21년 최고가에 사서 첫사랑 애절한 사랑아리를 하듯이 지금 마음아리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지표 어느 것 하나가 부동산을 사도 좋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현재는 없다는 거, 이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신다면 저축을 좀 늘리고요, 아주 천천히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중에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소량이라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감내하면서 지켜보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출이 많아서 정말 그야말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본인들의 금융 능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또 올랐죠. 이렇게 되면 3개월 뒤에 여러분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는 오지 않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미래지향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